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코파트 진료를 하고 있는 류광희입니다. 흔한 비염이나 부비동염부터 코 속에 생기는 종양까지 전반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코의 날은 빛과 학회에서 코의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날인데요. 보통 이 코 증상이 좀 나빠지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서부터 1년에 한 2번 정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코 건강을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코는 사실 그냥 단순히 숨만 쉬는 기관은 아니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에 가습도 해주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냄새를 맡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또 위치적으로 눈이나 뇌와 같은 중요한 장기랑도 굉장히 밀접해 있어서 저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비부비동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와 코 주변에 있는 부비동 전반적에 걸쳐서 생기는 암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인두암은 코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이 뒤쪽 공간이 있습니다. 코와는 조금 분리된 공간인데 그곳에 생기는 것을 비인두암이라고 합니다. 특히 비부비동암과 비인두암은 전체 두경부암에서는 흔하지 않은 암이고 전체적인 암으로 봐서도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암입니다. 비부비동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특정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 코 막힘, 콧물, 얼굴이 답답한 느낌 이런 부비동염이랑 조금 비슷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암의 증상인가? 라고 할 만한 특별한 증상은 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증상은 한쪽 코에만 증상이 생긴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증상은 피가 섞인 분비물이 흘러나오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한쪽으로 뭔가 목에 멍울이 만져지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눈에 시력 증상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그때는 종양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비인두암은 코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그 비인두라는 공간에 귀랑 연결된 이관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근처에 종양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주로는 귀가 먹먹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쪽도 이제 종양이 커지다 보면 한쪽 코가 저 콧구멍 뒤쪽에서 막히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암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주변의 분비물 같은 게 목 뒤로 넘어가는 이런 조금 다른 증상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부비동염을 치료해서 잘 낫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암을 의심해야 되는 증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요. 근데 만약에 뭔가 치료를 하는데도 증상이 계속 좀 악화된다거나 새로운 증상이 또 나타난다거나 그럴 때는 다른 걸 좀 의심해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더 흔하기로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부비동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부비동염인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조직검사에서 암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염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목적이 제일 많이 있을 거고요. CT에서도 암이랑 감별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부분에 뼈를 침범했다거나 한쪽에만 큰 종양이 있고 그냥 단순 염증이 아니라 뭔가 덩어리처럼 보인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감별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1차 의원에서 찍는 CT는 저희가 조영제라고 하죠. 그 주사를 맞지 않고 찍는 CT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종양이나 그런 것들은 감별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암이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대장암은 뭐 때문에 생긴다 이런 것처럼 딱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특히 이제 코에 생기는 암은 첫 번째로 직업적인 노출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데서 나무를 만드는 그런 공사하는 분들께서 부비동암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 그런 걸 보고 나무 분진이 연관이 있구나 이게 밝혀졌고 또 추가로는 이제 니켈이나 크롬 같은 금속 화학 물질 다루시는 분들에서도 잘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직업성 암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특히 뭐 그런 나무를 다루는 분들이 더 생기나 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이외에도 흡연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제 다른 두경부 암보다는 그 관련성이 조금 적고요. 코에 생기는 비부비동암도 이제 여러 가지 바이러스 중에서 이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암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적으로도 이런 두경부암 예방을 위해서 HPV 백신을 권장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인두암은 굉장히 특징적인 게 어느 나라에는 많이 생기고 안 생기는 나라가 있고 그런 지역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동아시아 지역, 우리나라, 홍콩, 중국 이런 쪽에서 많이 생기는데 특히 EBV라고 하는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암이 유발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EBV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흔히 그냥 존재하는 바이러스인데요. 대부분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감염을 앓고 지나가서 면역이 있습니다. 침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키싱 디지즈라고도 불리는 그런 병인데요. 특정 이제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수성이 있는 환자분에서는 나중에 이제 암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러스 이외에도 뭔가 이런 소금에 절인 젓갈 같은 음식이나 훈제 음식 이런 것들이 조금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우선 보통은 이제 종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코 점막 깊숙한 곳, 그 다음에 그 더 뒤쪽에 있는 비인두까지 확인을 필요하기 때문에 코를 점막을 약간 마취를 하고 내시경을 넣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비부비동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되면 수술로 완전 절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성적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추가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 범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눈에 암이 침범해 있다거나 절제하기 어려운 이제 뇌와 가까운 곳까지 암이 있다거나 하면 선행 항암요법이라고 해서 항암 치료를 한 3번 정도 먼저 해서 암을 줄이고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생존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종합적인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인두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술이 1차 치료로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범위가 작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만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비인두암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여기 이제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이 가까이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충분히 못한다, 이럴 때에는 선행 항암 화학요법을 해서 크기를 좀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방사선과 항암을 동시에 하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면 생존율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특히 초기에 좁은 부위를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전체 우리나라 환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사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요. 만성 부비동염이 있었던 환자와 없었던 환자를 비교했더니 비부비동암 발생이 한 1.8배 정도 높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이런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서 암이 조금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됐다, 이 정도 한 가지 하고, 그 만성 부비동염과 비부비동암에 비슷한 노출인자, 예를 들어 흡연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계속 노출이 되면서 아마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자주 아프면 이게 나중에 내가 암이 될까 이렇게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이제 목이 그냥 따끔거리고 아프고 뭐 그 정도라거나 그런 증상들이 사실 암으로 간다, 그거는 밝혀진 근거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 볼 때 가장 먼저 직업을 꼭 여쭤보고요. 만약에 직업적으로 이미 알려진 그런 요인이 있으면 그냥 단순한 마스크 말고 분진 마스크 꼭 쓰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특정 화학물질이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특히 운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특히 도로에 오래 계시거나 그런 대기 먼지에 노출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런 마스크를 쓰시거나, 특히 그 차량 내 공기 정화 장치를 대기가스가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 이외에도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뭐 미세먼지가 많아요, 심해요, 이런 날은 마스크 쓰시는 거 꼭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 세척하는 것도 그런 물질들이 쌓여 있는 걸 좀 줄일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비부비동암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대 남성에서 2배 이상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런 나이대 분들 중에서 직업적으로 뭔가 환경물질에 노출이 된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꼭 정말 1년에 한 2번 정도는 정기검진처럼 이비인후과 검진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두경부암이나 이런 암들이 좀 증가하는 나이에 계신 분들은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내시경 검진 정도만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